호주는 왜 그렇게 텅 비어 있을까요? 바다의 많은 부분을 왜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죠? 우리 지구는 완벽한 구인가요? 또 지구가 한때 녹색이었다기보단 보라색이었나요? 전 여러분이 우리 행성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러니까 알아봅시다. 호주는 정말 커요. 유럽 전체와 거의 맞먹는다면 그 크기가 쉽게 이해될 거예요. 약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호주는 면적당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들 중 하나예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순위에서 55위밖에 되지 않는 반면 육지 면적은 6번째로 커요. 왜 그리 많은 곳이 비어 있는 걸까요? 그럴듯한 추측은 모든 바위 뒤에 숨어있는 많은 위험한 동물들 때문일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면 제가 호주를 피하기에 충분하지만 이걸 설명해주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호주의 건조한 기후가 85%의 인구를 해안에서 48km 이내에 거주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중 80%는 강우가 더 흔한 동쪽을 따라 살아요.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하지만 호주의 20%만이 살 수 없는 사막이고 40%만이 인간의 기준으로 거주 불가능한 사막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물 소비량은 실제로 매년 평균 강우량보다 높아요. 하지만 더 먼 곳에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고대의 수원이 저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담수 자원 중 하나인 대찬정 분지예요. 호주의 5분의 1 크기인 169만 9,032km에 걸쳐 있어요. 0.5m 깊이 아래에 지구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어요. 또는 유용하게 쓴다면 목마른 호주인들에게 향후 1,500년 동안 충분한 물을 제공할 수 있어요. 호주의 6.5%만이 농사에 적합한 토양이므로 이건 그리 큰 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호주는 크고 이 작은 비율은 프랑스 크기 정도예요.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방대한 면적은 농산물의 70%를 해외에 더 수출하고도 호주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그런데 풍요로운 땅, 음식과 물이 있는데 인구 수치는 왜 그렇게 낮을까요? 아주 느린 이주 과정이 이유예요. 우선 오직 영국인들만이 이곳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유럽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는데 이 제한은 1973년까지 유지됐어요. 200년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호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하는 위험과 여행 비용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더 짧고 저렴한 선택지인 캐나다나 미국같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걸 선호했죠.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구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흔들리는 지구의 자전을 통해 우리의 행성은 끊임없이, 물론 아주 천천히 크기를 바꾸고 있어요. 북극과 남극은 놀랍게도 평평해요. 지구는 마치 뭉개진 공 같아요. 손가락이 양쪽 극을 누르고 있는 거대한 손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압력 때문에 적도는 밖으로 약간 밀려나요. 고르지 않은 중력장과 함께 지구에는 상당한 중력 결함, 고르지 않고 바위가 많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어내는 음과 양이 있어요. 지구상의 어떤 곳들은 다른 곳들보다 더 많은 중력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적도에 가서 몸무게를 재본다면 극지방보다 0.5% 덜 나갈 거예요. 대단한 차이가 아니니까 체중을 바꾸기 위해 여행할 가치는 없겠죠. 만약 지구의 중심에서 지구의 가장 먼 지점까지의 길이를 재본다면 에베레스트 산이 그 끝에 있지 않다는 것에 놀라게 될 거예요. 대신 그건 밀려나온 부분인 적도를 따라 있어요. 에콰도르에 있는 침보라조 산은 사실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일 높은 지점일 거예요. 우린 여전히 약 80%의 해양을 지도화해야 해요. 우리가 태양계를 얼마나 많이 탐사했는지 비교해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린 아직도 바다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 야생동물의 94%가 살고 있는 세계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 중 일부에서 주로 플랑크톤, 조류, 박테리아로부터 세계 산소의 80%가 생산돼요. 이미 지도화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마리아나 해구예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11.3km나 되죠. 이건 그랜드 캐니언의 5배나 되는 거대한 길이이며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더 깊어요. 또한 약 1억 8천만 년 동안 유유히 낮은 곳에 펼쳐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해저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바다의 압력은 1000바가 넘지만 보통 압력보다 1000배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이 번성해요. 대양 전역에 걸쳐 300만 척 이상의 난파선이 어둡고 깊은 해저에 있는 걸로 추정돼요. 수많은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세계의 그 어떤 박물관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양 중앙 해령은 세계에서 가장 긴 능선으로 64,373km에 달해요. 그건 육지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 산맥의 거의 10배 크기예요. 바다의 푸른색과 청록색의 이유는 태양 때문이에요. 같은 이유로 둘 다 파란색이지만 이 색은 하늘의 반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구의 표면은 태양으로부터 흰 빛을 받고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빛을 더 강하게 흡수해요. 푸른빛은 별로 흡수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물론 이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 달라요. 만약 물이 진흙이나 조류로 가득하면 빛을 흩뜨러뜨리고 물의 자연적인 푸른색을 압도해요.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색을 볼 수 있는지 결정하는 요소들은 많아요. 전에는 지구가 녹색이 아니었다는 걸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대신 보라색이었어요. 우리 대기의 엽록소는 주로 태양으로부터 파란색과 빨간색 파장을 흡수하고 우리가 오늘날 지구에서 보는 녹색 파장을 반사해요. 오래전에는 엽록소 대신 레티날이라고 불리는 고대 미생물이 지구를 지배했어요. 그것들은 녹색빛을 흡수하고 빨간색과 보라색 빛을 반사했어요. 이 미생물들은 구조가 단순해서 초기 지구의 저산소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웠어요. 그게 우리 행성에 녹색 대신 보라색을 제공했죠. 하지만 엽록소가 더 효율적이어서 지구가 발달하면서 결국 엽록소가 자리 잡았어요. 수십억 년 전 멀리 떨어진 관찰자들은 우리의 지구를 작은 보라색 점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보라색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큰 나무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세쿼이아예요. 85.3m가 넘는데 거의 26층 건물 높이에 도달해요. 둘레가 2,540cm에 2,700살이 된 걸로 여겨져요. 무게는 놀랍게도 1,800톤이에요. 무겁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생명체는 아니에요. 유타주에는 판도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 숲이 하나의 나무 군락처럼 있어요. 거대한 뿌리 체계가 47,000개의 줄기를 모두 연결해요. 무게는 6,000톤에 이르며 나이는 8만 살이에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생물이죠. 그럼 하나의 생명이 있는 제일 큰 영역은 뭘까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서는 해조류가 엄청난 크기로 자라요. 포세이돈의 리본 잡초는 땅속에서 복제 싹을 퍼뜨리며 4,500년 동안 자라오고 있어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싹이 동일한 DNA를 공유하고 있어요. 199.4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2만 1000개의 축구장 또는 네브래스카와 같은 크기예요. 그리고 매년 0.6m씩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거대한 존재의 규모를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네요. 이제 그게 모두 보라색이라고 상상해 보세요.